유니티 UI에서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이미지 UI 객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raw 이미지 컴포넌트고 다른 하나는 이미지 컴포넌트입니다. 이 둘 모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처와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성하게 되는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JPG 파일이나 PNG 파일 등 이미지 파일은 기본적으로 텍스처로 처리를 합니다. 텍스처는 2D에서 사용할 수 있고 3D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스프라이트는 2D 그래픽 객체입니다. 2D에만 적용될 수 있는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UI나 2D 게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를 만드는 방법은 유니티 편집기에서 제공하는 스프라이트 편집기를 이용합니다. 스프라이트 편집기를 이용해서 텍스처를 스프라이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개의 텍스처를 한 개의 스프라이트로 변환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싱글 스프라이트 모드로 가능하고 한 개의 텍스처를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멀티플 스프라이트 모드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텍스처를 하나의 텍스처가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처 아틀라스란 말을 씁니다. 아틀라스란 대륙이란 뜻이죠. 예를 들면 아래 그림에서 하나의 이미지 파일에 있지만 이 각각을 스프라이트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텍스처에서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기 위해서 SSS토어에 2D 캐주얼 UI라는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에셋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UI 테스트가 UI에 쓸 포토샵 파일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이 파일을 에셋으로 가져옵니다. GUI 테스트 파일은 포토샵 이미지 파일이지만 유니티로 가져오게 되면 텍스처로 자동 변환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UI 요소들이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아이콘들이 있고 버튼을 위한 것들, 제목을 위한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GUI 테스트 파일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된 파일을 스프라이트로 바꿔보겠습니다. 텍스처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스프라이트 2D UI로 바꿉니다. 그 뒤에 이 변경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플라이를 해야 됩니다. 오픈 스프라이트 에디터로 이 스프라이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모드는 싱글 모드와 멀티플 모드, 폴리곤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싱글과 멀티플만 다뤄보겠습니다. 싱글은 전체 텍스트 파일을 하나의 스프라이트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멀티플은 하나의 파일을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텍스처로부터 스프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느낌표를 스프라이트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 느낌표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원하는 부위의 시작점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만큼 크기를 만들어주고 마우스를 떼면 됩니다. 그러면 스프라이트라고 나오고 스프라이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가 이 텍스트 전체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X56, Y64라는 뜻은 좌측 하단 끝점을 기준으로 56픽셀, 위쪽으로 64픽셀 되는 부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넓이와 높이가 118과 137이라는 뜻입니다. 위치를 조정하고 싶으면 원하는 만큼 위치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보더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보더의 사용법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보더를 설정할 때는 여기 녹색으로 된 부분을 옮겨주면 보더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개의 텍스처로부터 많은 스프라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모든 UI 요소들을 이와 같이 구분해서 하나씩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스프라이트를 지정한 뒤에는 어플라이를 통해서 이 변화를 파일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GUI 테스트 1 파일에 아무것도 왼쪽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하고 나니까 여기 왼쪽에 삼각형 화살표가 생겼죠. 삼각형 화살표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정한 이 세 개의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각각이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이 처음에 만들었던 느낌표가 되고, 두 번째 것이 두 번째 만들었던 화살표, 세 번째가 다른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GUI 테스트 파일은 2D 캐주얼 UI 에셋으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이 에셋을 살펴보면 스프라이트에 GUI 파일이 있습니다.
이 GUI 파일을 스프라이트 에디터로 이렇게 열어보면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각각의 UI 엘리먼트에 대해서 스프라이트를 미리 다 지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편리하게 이 지정된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위한 UI 컴포넌트로 로우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우 이미지 컴포넌트는 임의의 텍스처를 로우 이미지 UI 게임 객체 크기에 맞추어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스펙트 창에 로우 이미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의 텍스처 항목에다가 프로젝트 파일에서 원하는 텍스트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텍스처를 로우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쭉 내려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신에서 게임 오브젝트 UI 로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현재 로우 이미지는 아무런 텍스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얀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로우 이미지의 텍스처로 2D 캐주얼 UI의 GUI 파일을 여기에 넣겠습니다. 이 텍스처를 펼쳐서 이 크기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로우 이미지 다음으로 이미지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컴포넌트는 스프라이트를 출력합니다. 앞에서 로우 이미지는 텍스트를 출력했었죠. 우리가 출력하기 원하는 스프라이트를 이미지 컴포넌트에 소스 이미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미지 컴포넌트 쓸 때 이미지 타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 타입은 이미지 컴포넌트의 이미지 타입 항목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Simple, Sliced, Tiled, Filled. 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imple 타입입니다. Simple 타입은 이미지 컴포넌트의 넓이와 높이에 따라서 스프라이트를 균일하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스프라이트의 경계값이라고 있었죠. 이 부분은 무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플 타입은 아이콘이나 캐릭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버튼 이미지의 스프라이트를 이만한 크기의 이미지 객체에다가 출력하도록 한다면 넓이 높이를 그대로 여기에 쭉 늘려서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어색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UI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플 타입으로 출력하면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슬라이스드 타입입니다. UI 객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스프라이트 이미지의 경계를 이용해서 9개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가 안쪽으로 띄우고 오른쪽으로부터 안쪽으로 띄우고 위쪽에서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등분 됩니다. 이 9등분을 스프라이트에서 이미지 객체로 출력할 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 모서리 4개의 코너는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지 객체의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이미지 형태 그대로 이쪽에 복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크기를 여기에 맞춰서 늘려서 갖다가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 4개 부분은 각각에 대응되는 부분을 쭉 늘려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은 이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쭉쭉 늘려서 갖다가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버튼 형태의 스프라이트가 이미지 크기와 무관하게 테두리 부분이 항상 일정하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버튼 같은 경우에 적합하게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타일드 타입입니다. 이 방식은 슬라이스드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확장하는 부분이 타일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이와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의 경계를 슬라이스드처럼 9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확장 부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미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타일을 붙이는 것처럼 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이 크기의 UI 객체에다가 붙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모서리 부분이 그대로 복사되는 부분은 슬라이스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확장되는 부분, 이 부분이 슬라이스들은 이것을 그대로 쭉 늘려서 갖다 붙인 반면에 타일드는 이 부분을 타일처럼 밑에서부터 따각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모서리 부분이 중첩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 부분은 모서리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이쪽 부분도 이쪽 부분과 동일하게 타일처럼 갖다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심 부분을 이와 같이 좌측 하단 이쪽부터 차례대로 타일처럼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붙여 나가게 되면 끝부분에 있어서 이 위쪽 부분과 중앙 부분의 타일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는 모서리 부분에 있는 부분이 더 우선권을 갖고 화면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타일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대개 이미지를 반복해서 붙여지기 때문에 경계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좀 더 적합합니다. 만약에 이걸 경계가 없게 만들었다면 이 부분이 그대로 쭉 연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드 타입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심플 방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부분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투명하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되는 부분은 0에서 1 사이 값으로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0.3이 되면 30%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소스 이미지로 스프라이트를 지정해 주고 이미지 타입을 필드로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필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평, 수직, 반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원인 경우에 90도, 180도, 320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이에는 수평 타입의 왼쪽부터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필 어마운트가 0.668이면 66.8%가 됩니다. 지금 소스 이미지는 이와 같은 바 형태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필드로 하고 필 어마운트를 0.668을 하게 되면 이 전체 그림의 66.8%까지만 보이게 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게임에서 종종 수평과 수직 필드 타입은 HP라든지 MP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쓰고 반원은 타이머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게임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UI에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 이미지 객체에 2D 캐주얼 UI에 GUI 스프라이트 중 하나를 넣겠습니다. 이 스프라이트의 이름이 GUI4로 되어 있죠. 이미지 컴포넌트에 소스 이미지에 GUI4를 넣겠습니다. 로우 이미지는 빼고 이미지 객체가 이미지 타입 심플로 출력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슬라이스 타입으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이유는 이 이미지의 보더가 0000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000가 아닌 다른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는 보더가 안쪽으로 50씩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지에 GUI10을 넣어 보겠습니다. 슬라이스들은 이 꼭지점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화면이 출력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크기에 맞춰서 늘려서 붙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슬라이스가 아니고 심플드로 하게 되면 모양이 다르죠. 이것은 이 비율에 맞게 그대로 늘려 붙였기 때문입니다. 슬라이스의 장점이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윤곽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UI 객체들은 대부분 슬라이스 타입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GUI4를 이미지 타입에 넣고 이 이미지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타입을 타일드로 해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보면 타일처럼 이렇게 쭉 붙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스프라이트에 보드가 없을 때는 이와 같이 타일 형태로 쭉 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드가 형성이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보드의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을 50으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하면 여기 있는 타일로 된 이미지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플라이를 하겠습니다. 기상하게 보이죠?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여 밑에 출력이 되고 그리고 위쪽으로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을 타일로 붙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상한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일드일 때는 경계, 즉 보드를 0으로 세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필드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필드 타입을 위해서 GUI 12번을 써보겠습니다. GUI 12번에 필드로 하게 되면 심플하고 보여지는 건 같습니다.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현재 필드 타입으로 ADR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허리잔트로 바꿉니다. 필 오리진을 왼쪽과 오른쪽 있는데 먼저 왼쪽으로 설정해 놓으면 이 값을 줄이게 되면 이와 같이 오른쪽 부분부터 투명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줄여지고 늘어지고, 그래서 게이지 바 형태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왼쪽부터 되게 됩니다. 조금 크기를 키워서 벌티컬로 하고 필 오리진을 바텀으로 하게 되면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으로 되고요. 반대로 탑으로 하게 되면 밑에서부터 투명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라디알 360으로 하게 되면 원형으로 이와 같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이 부분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락와이즈를 빼면 시계 방향이고요. 클락와이즈를 체크를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투명화가 진행이 됩니다. 90도로 하게 되면 90도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 180도로 하게 되면 180도를 기점으로 이와 같이 투명화가 진행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필드 타입 이미지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 A를 누르면 에너지 바가 쭉 차고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게 되는 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스크립트에서 필드 타입으로 된 이미지를 멤버 변수인 이미지가 가리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속도를 스피드로 조절합니다. 매 업데이트 함수에서 키보드 A를 눌렀을 때 이 이미지의 필 어마운트를 시간에 따라서 비례하도록 작성을 합니다. time.delta-time으로 하게 되면 초당 1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스피드를 곱해주면 초당 스피드만큼 됩니다. 만약 스피드가 1이 되면 1초에 필 어마운트가 전체 채워지게 되고 0.1이 되게 되면 10분의 1이 되니까 10초에 전체가 차게 될 것입니다. 키보드 A를 누르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감소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빈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멤버 변수 이미지가 필 타입 이미지를 가르치게 만들고 스피드에 속도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필 타입 이미지를 이미지 변수가 가르치게 되어야 됩니다. 필 타입 이미지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이 이미지는 이거를 허리잔틀로 바꾸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A를 눌러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의 스피드가 현재 0로 되어 있죠. 이 스피드를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쭉 감소하는 거를 A를 누르면 쭉 증가하고 A를 떼면 쭉 감소합니다. A키에 따라서 늘어났다 빼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텍스처에서 스프라이트 만드는 것을 살펴보았고 로우 이미지 컴포넌트를 텍스트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지 컴포넌트는 스프라이트를 출력합니다. 스프라이트 타입이 심플, 슬라이스드, 타일, 필드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